안녕하세요. JP 모건에서 지금 바이러스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록다운 정책, 이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통계 분석을 해봤고요. 그 다음에 사례 분석을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. 근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. 국가마다 록다운 정책 어떻게 실시하는지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지금 특히 문제되는 거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록다운 정책 이제 스톱하고 경제를 재가동하는데, 그렇게 되면은 바이러스 더 확 퍼져서 2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, 여기에 대한 우려가 큰데,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그거를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. 록다운은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지만 실제는 이 팬데믹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. JP 모건의 통계 분석 결론은 경제를 재가동하더라도 2차 유행은 없을 거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통계 분석 한 분이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분인데 아마 퀀티티브 애널리시스 엑스퍼트인 것 같습니다. 이분 주장은 가령 바이러스 치료약을 신제품 하나 개발했다, 또는 백신을 개발했다, 이런 경우에는 그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록다운이라는 이런 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게 바이러스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, 또는 이런 거를, 아니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, 이걸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도 하지 않고, 이게 지금 록다운이라는 이 정책이 거시경제를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,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쉽게 시행이 됐다는 겁니다. 이 점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록다운의 경제적 폐해라는 거는, 이거는 자꾸 말하면 입 아프겠죠.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. 지난 9주간 동안 미국의 실업자만 대략 3,900만입니다. 글로벌 경제 지금 박살이 났고요.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데, 이거 전례가 없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, 이런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 앳 홈 하라는 이 조치, 이 지금 집에 처박혀 있으라는 건데 집콕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정신장애 발생하고 아예 병원 가는 것도 꺼려 하니까 다른 질환 조기 발견을 못해서,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,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역 전문가들은 록다운을 안 했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나왔을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과연 그런지 록다운을 일찍 해제한 곳의 사례 분석도 진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 딱 찍은 게 지금 플로리다네요. 이 플로리다는 비교적 일찍 5월 4일 날 이 록다운을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는데, 신규 환자 발생 매우 안정적이고요. 그 이후에 통계적으로 록다운을 해제했다고 해서 신규 환자가 증가했다는 이런 통계적으로 결론 낼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록다운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감소한 거 아니다, 이런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 주장은 바이러스가 억제된 이유가 뭘까, 이걸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. 록다운이 아니라 손 씻기나 소독 등 이런 개인 위생 수칙, 이거 철저히 한 점이 요인이 됐고, 그래서 이 마스크 착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마스크 말은 지금 없습니다. 페이스 마스크 말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북반구의 기온 상승을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, 이거는 브라질 등 지금 여름인 남미의 급증 현상을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좀 저한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요. 오히려 북반구에 하절기가 돌아온 것이
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반구에 하절기 돌아온 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전파되는 걸 좀 약화시켰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하절기가 되니까 아무래도 야외 활동 많아지고 그러니까 햇빛 쬐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비타민 D 생성이 많아지는 거 아닐까. 이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질이고 그 햇빛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니까요. 음식으로 섭취되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타민 D 생성이 많아진 것,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면역력이 증가되고 아무래도 북반구에서는 겨울에는 비타민 D 생성이 안 되니까 비타민 D 결핍이 많아지고 그래서 플루라든지 이런 잘 걸린다고요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재밌습니다.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다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. 더 이상 감염될 사람이 많지 않다. 이런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. 요지는 이겁니다. 걸릴 사람은 이미 다 걸렸고 건강해서 안 걸릴 사람은 더 이상 안 걸린다는 겁니다.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런 그 사례 분석을 지금 미국에서는 록다운 해제한 게 주마다 다 다르니까요. 그래서 플로리다가 이미 비교적 일찍 그 록다운 부분적인 해제했기 때문에 이걸 집중적으로 다룬 것 같고 그 외에 결론은 동일합니다. 다른 지역도 쭉 이제 분석을 했고 또 중공이나 홍콩이나 한국 등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록다운 안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이러스가 확 퍼지는 건 아니다. 록다운이 바이러스 억제에 그렇게 유효하지 못하다. 그러나 폐해는 더 많다. 이런 주장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가치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. 경제 재가동해도 2차 대유행 가능성 거의 없다. 이런 점을 이 계량 분석을 해봤다는 겁니다. 통계적 기법을 제공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게 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그 셧다운 정책이 장단점 분석을 엄밀하게 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또 너무 광범위하게 도입됐다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도 경청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보다 셧다운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은 상당히 새롭잖아요.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셧다운을 해제한 지역이나 국가들에서 바이러스 발생이 안정적으로 또 감소하고 있다. 이런 사례 분석 이거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정도 소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